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이것으로 위안을 찾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무심코 마시는 단 음료나 초콜릿 한 조각이 오히려 당신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이 불안을 잠시 해소하는 듯한 심리적 속임수, 단맛이 불안의 악순환을 만드는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설탕 중독과 불안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심리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무심코 달콤한 음료나 간식에 손이 가는 경험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초콜릿 한 조각,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이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의학적 접근을 넘어 왜 우리가 설탕을 끊지 못하는지, 그리고 단 음료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뜨리는지 심리학적으로 깊이 파헤쳐보고 이를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뇌가 단 음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물질로,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탕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짧게 끝나고 그 여운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금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설탕을 찾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탕 중독의 시작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설탕 섭취와 불안감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다수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설탕 함유 음료를 많이 섭취할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는 일관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불안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으로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불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우리가 단 음료를 찾는 무의식적인 심리 기저에는 종종 자기 위안의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어릴 적 힘들 때 부모님이 주시던 달콤한 간식처럼 단 음료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컴포트 푸드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뇌는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 즉 단맛이 주는 위안을 떠올리며 그 상태를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디펜던시, 코드펜던시 개념입니다. 코디펜던시는 원래 관계 중독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기도 합니다. 설탕 중독도 이러한 코디펜던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설탕에 의존하여 감정적 고통이나 불안감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마주하고 치유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마치 상처를 보고도
연고 대신 달콤한 사탕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픔이 잊히는 것 같지만 상처는 점점 더 골마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인식입니다. 내가 언제, 왜 단 음료에 손이 가는지 그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단 음료를 찾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후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외로움을 느낄 때처럼 말이죠.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대체 행동입니다. 단 음료를 찾는 대신 건강하고 긍정적인 다른 행동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따뜻한 차 한 잔, 심지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체 행동이 설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만큼 강력한 보상감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뇌에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보상 시스템에 적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 직면입니다. 단 음료로 회피하려 했던 근본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불안의 뿌리를 찾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설탕이라는 임시방편 없이도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의 균열을 임시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균열의 원인을 찾아 댐 자체를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 음료에 손이 가는 순간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불안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은 불안이라는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우는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인식, 건강한 대체 행동, 그리고 용기 있는 감정 직면을 통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며 새로운 학습에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설탕이라는 달콤한 유혹 대신 여러분의 진정한 정신 건강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단 것을 찾는 것이 단순히 습관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숨겨진 심리를 파헤쳐보고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 뇌의 쾌락, 중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인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하죠. 단 음식은 이 도파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느낌은 마치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 뇌에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우리를 찾아올 때 뇌는 본능적으로 이전의 쾌감을 주었던 것을 찾게 됩니다.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지 라는 기억을 바탕으로 뇌는 설탕 섭취를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뗏목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순간의 단맛이라는 작은 구명줄에 매달리려 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뉴욕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세포 수준에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불안감은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설탕은 그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심리학 연구 뉴스 Psychology Research News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 섭취가 청소년들의 불안감 증가와 일관된 연관성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불안해진다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단 음료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이 다시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해석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무의식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트리거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단 음식을 찾게 되는지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피곤할 때, 상색의 꾸중을 들었을 때, 혹은 친구와의 다툼 후 외로움을 느낄 때 등 특정한 감정이나 상황이 단 음식 섭취의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의 단서를 찾듯 자신의 심리적 트리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트리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 단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대체 행동 찾기입니다. 단 음식을 찾으려 할 때 그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설탕 외의 방법으로 쾌감을 얻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설탕이 아닌 다른 건강한 자극에 연결시키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뇌는 점차 새로운 보상 경로를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기 연민과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 중독을 자신의 의지력 부족 탓으로 돌리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복잡한 심리적,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라고 꾸짖기보다는 괜찮아, 아팠지? 라고 달래주는 것처럼 말이죠. 사이콜로지 센트럴, 피사이크 센트럴. 은외상이나 심리적 상처가 깊을수록 회복의 시간이 걸리며 자기 연민이 치유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설탕 중독도 일종의 심리적 상처로 보고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한 번에 모든 단 음식을 끊으려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단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반복하세요. 작은 성공은 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완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1km, 5km, 10km 등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국 설탕 중독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불안할 때 단 것을 찾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과 스트레스 반응이 얽혀 만들어낸 복잡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의식적인 전략을 통해 접근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설탕을 못 끊는 건가? 혹은 나는 원래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요. 하지만 설탕 중독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설탕 중독을 부추기는 3가지 심리적 함정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정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설탕의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코르티솔의 유혹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단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 음식이 일시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스트레스가 단 음식을 부르고 단 음식은 다시 몸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2018년 뉴욕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단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설탕 섭취 증가는 불안감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이콜로지 리서치 뉴스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코르티솔의 유혹.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리적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미래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미래 불안감이 단 음식 섭취를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뉴욕 대학교 연구팀은 7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세포 수준에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단 음식을 통한 위안 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이 현재의 달콤한 위안을 찾게 만들고 이는 다시 설탕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거죠. 마치 내일의 폭풍을 두려워하며 오늘 당장 달콤한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일시적인 위안일 뿐 결국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심리적 외상과 회피입니다. 이 함정은 앞선 2가지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데요. 바로 과거의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관계에서의 상처, 충격적인 사건 등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단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사이콜로지 센트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음식, 특히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마치 상처를 덮는 임시방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심리적 외상을 더 깊게 만들고 설탕 중독의 굴레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단 음식으로 감추는 것은 상처를 곪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코르티솔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 음식 대신 건강한 간식, 견과류, 과일이나 허브차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미래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집중과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작은 행동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산책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감사 일기 쓰기 등 작은 성취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여보세요.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외상과 회피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의와의 상담은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이콜로지 센트럴은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의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단 음식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설탕 중독은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심리적 함정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의 유혹, 미래 불안의 그림자, 그리고 심리적 외상과 회피. 이 세 가지 함정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설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전 챕터들에서 설탕 중독이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과 깊이 얽혀 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단 음식을 찾아 위안을 얻으려 하고 이 과정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며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고 불안을 잠재우며 설탕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개발된 심리 해독제 3단계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계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불안까지 해소하며 더욱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면의 불안 탐색 및 인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처럼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2023년 심리학 연구 뉴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설탕 음료 섭취와 불안 증가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단지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역시 불안감을 느낄 때 설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안감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이 언제, 왜 단 것을 찾게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외로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단 음료나 간식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단순히 배고프다가 아니라 짜증나고 답답했다, 외롭고 쓸쓸했다,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과정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불안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내면의 그림자를 밝히는 과정이죠. 이 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설탕이 아닌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할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안 해소의 건강한 대안 찾기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탐색하고 인정했다면 이제 설탕 대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세포 수준의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은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넘어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활동에서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끼나요? 운동, 명상, 독서, 자연 속 산책, 친구와의 대화,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 주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여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연습은 불안을 다스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각과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불안감이 찾아올 때 설탕 대신 이러한 건강한 대안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낡은 습관의 길 대신 새로운, 더 넓고 편안한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진정한 치유와 위안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과 지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 자기 연민의 태도입니다. 사이콜로지 센트럴은 공동의존성의 심리적 상처 치유에 대한 기사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심리상담사나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를 때 든든한 등반 파트너와 전문 가이드가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지 시스템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 단계의 심리 해독제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설탕의 유혹에서 벗어나 불안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운 내면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